네, 계약 온라인 수업 페이지 97페이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제목 쓰시고요.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까지 하면 이제 벡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공간도 뭐 이렇게 또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벡터 마지막 내용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 내용 복습부터 시작할까요? 노트에 요거 쓰시고요. 지난 시간 내용 복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과 원, 직선 단원 내용 처음부터 쭉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뭐였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에서. 방향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 법선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 방향 벡터 u를 이용하는 방법, 법선 벡터 n을 이용하는 방법. 방향, 법선. 먼저 방향부터 해볼게요. 방향 벡터로 구하면 어떻게 구하죠? 벡터 p는 특정 벡터 a에서 방향 벡터만큼 t배 해가지고 가주면 만들어진다 라는 원리 있었고요. 두 번째, 이거를 성분으로 집어넣으면 u1분의 x-x1은 u2분의 y-y1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방향 벡터 여기 밑에 있는 u1, u2를 찾아낼 줄 아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세 번째, 이 방향 벡터를 가지고 뭐 했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했어요. 이 각은 항상 예각이라고 했고, 예각을 만드는 방법은 내적했을 때 뭐만 위에 내적값만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된다. 크기분의 내적인데 그냥 두 직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하면 절대값이 없어야 되고요. 두 직선이라고 하면 예각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해보면 이번에는 p-a라는 벡터, 그러니까 이제 직선에서 이 벡터잖아요. PA니까 이렇게 가는 벡터, 뭐 AP든 PA든 요거랑 법선 벡터가 수직이니까 어떻게 내적하면 0이다 라는 게 원리라고 했고요. 요거를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통 법선 벡터를 A, B라고 만드니까 A x-x1 B y-y1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얘를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ax by 플러스 c는 0 형태가 나오는데 얘도 결국 뭘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아, 요놈이 법선 벡터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줄 알면 된다 라고까지 설명한 것 같네요. 좀 정리가 되나요? 다시,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 방향 벡터, 기울기랑 비슷한 의미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직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법선 벡터는 이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알려줘서 이 벡터와 수직인 형태의 직선이구나. 그 수직은 내적해서 0이구나 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다 그랬고, 직선 그 방향 벡터로 하면 u1분의 x-x1, u2분의 y-y1인데 u1, u2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법선 벡터를 알려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 풀 때. 이해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찌됐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직선, 그냥 1차 함수죠. 그거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본 거죠. 우리가 아는 직선을 벡터로 설명해보는. 이해되죠?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원을 벡터로 좀 해볼 거예요. 벡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4.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한번 그려볼게요. 원. 이렇게 원 한번 그려보세요. 뭐 이쁘게 그리면 좋은데 괜찮으니까 그냥 연습삼 한번 그려보시고, 좌표 축을요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게요. 좀 떠있게.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요 A라는 점이 원점은 아니게끔 좀 그려보세요. 그랬나요?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원 위의 점 P,
x, y. 지금 a라는 점은 x1, y1. 그러니까 특정 상수값, 어떤 정해진 정점으로 잡았어요. 이해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p라는, 그러니까 원을 돌고 있는 이 p라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 벡터 p, 이 위치 벡터를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아는 건 이 a라는 점은 고정점이니까 이 a라는 벡터가 정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 됐나요? 그러면 이거 설명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항상 원은 어떻게 설명해요? 정점부터 점들이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그러죠? 반지름. 보통 기호는 R을 쓰죠. 얘도 똑같아요. 뭐라고만 설명하면 되냐? 요거 이렇게 만들어지. 요 길이가 R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벡터 단원을 했으니까 이 벡터의 뭐죠? 크기가 R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죠.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뭐 순서 상관없죠. A 빼기 P든 P 빼기 A든 어찌됐든 AP라는 벡터의 크기가 얼마다? R이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내적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해보면 크기가 R이다. 이거 우리가 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죠? 제곱하죠? 기억나요? 그 얘는 어떻게 또 설명하면 되냐면 P-A 내적 P-A가 뭐예요? R 제곱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성분. 성분. 그러니까 얘가 x, y, 얘가 x1, y1이죠. 그러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의 내적이니까 각각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2번은 뭐 너무 익숙하죠. 엄청 익숙하죠. 이게 뭐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른가? 뭐 싶을 정도로.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x, y, y1은 성분이에요. 알겠죠? 좌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좌표의 개념과 성분의 개념을 혼용해서 써도 사실 이거 개념 이해에는 크게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벡터의 개념으로 하는 게 헷갈린다. 그럼 항상 성분의 개념, 그냥 심플하게 좌표의 개념으로 이걸 막 풀어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 문제가 뭐 크기를 구해라, 뭐 방향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이제 이거 다시 벡터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만 잘 해내면 그러면 뭐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성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좌표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3번은 좀 새로울 거예요. 3번 내용 한번 해볼게요. 3번 내용. 지금 이런 식으로 원을 구성하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3번 내용은 원을 구성하는 또 벡터로 많이 구성할 때 쓰는 설명의 방식이 있어요. 원 하나 더 그려볼게요. 뚫어졌네. 원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해보고 지름 하나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지름.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을 A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그 벡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점은 요 임의의 점 P예요. 임의의 점 P인데 AB를 지름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건데 뭘 쓰면 되냐면 이거 쓰시면 돼요. 우리가 내적,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많이 봤잖아요. 내적이면 또 항상 따라오는 건 뭐냐면 수직. 수직이면 내적의 세형이다. 이게 많이 따라오거든요. 이거 항상 몇 도 되죠? 90도 되죠. 원주각 성질이죠. 180도니까 항상 90도가 된다라는 성질.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 개념을 벡터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상 A, B, P의 위치 벡터를 벡터 A, 벡터 B,
벡터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심플하게 90도니까요. 90도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AP 내적 BP가 0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아 이거 AB를 지름을 하는 원이구나. 이거랑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뭐 AP, PA, BP, PAB 뭐 순서는 사실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뭐 방향이 어찌됐든 다 90도니까요. 이것도 이제 성분 그 위치 벡터로 좀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A 내죠. P-B는 0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조금 익숙해요. 사실 2번이 제일 익숙하고 1번도 뭐 이거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지? 뭐 이제 CP가 될 수도 있고 DP가 될 수도 있고 뭐 BP 뭐 FP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PF가 지름으로 하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문제점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97페이지 문제 7번 97페이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의 점 A의 위치 벡터를 벡터 A, 임의의 점 P의 위치 벡터를 X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 P가 그린 도형. 그러니까 지금 나는 P라고 잡았는데 이게 다 X였던 거, 이거를 다 X로 잡은 거예요. X로. 알겠죠? 한번 풀어보래요. 1번. 절대값 X-A는 5다. 라면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반지름 얼마짜리? 반지름 5인 1이다. 이렇게. 중심은 A가 중심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이해되나요? 2번. X 빼기 A 내적 X 빼기 A가 16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얘도 마찬가지로 내적 내적이면 크기의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크기의 제곱이 16. 그러니까 얘는 얼마짜리? 4짜리. 반지름 얼마짜리? R이 4. 중심 A인 1이다. 이런 뜻이 된다고. 이해되죠? 98페이지, 97페이지 8번.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우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97페이지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B라고 했고 벡터 A, 벡터 B라고 했고 P의 위치 벡터를 X라고 했어요. 방금처럼 한번 이게 무슨 원인지가 아니지 무슨 도형인지 한번 해보래요. 봅시다. 요거 이렇게 본 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AP 내적 BP인 거잖아요. 근데 두 개 0이면 이제 A, B에서 P가 지름으로 하는 원인 거니까 ABP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문제는 근데 2번이에요. 2번이 조금 뭔 소리인지 할 거예요. 봅시다. 2번은 X 내적 A가 A 내적 바꿨었네요. 뭐 어차피 내적 상관없죠. 순서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된대요. X 내적 X가 X 내적 A랑 같다더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라.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한번 이쪽으로 넘겨보면요. 왼쪽으로 몰아보면 빼기 A 내적 X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내적, 분배, 결합, 교환 다 되니까 이거 묶어보면 X 내적 빼기 X 내적 X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도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AP, BP로 써보면 얘는 뭐죠? 얘가 지금 AP죠. 얘는 뭐죠? X 빼기 0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OP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예요? O랑 A를 지름으로.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얘는 이번에 O랑 A를 지름으로 했고 여기가 P. 그러니까 그 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이 되는 이런 벡터. 그래서 얘는 뭐다? O 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풀지? 약간 그런 막막함이 있죠. 도저히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안 되는 좀 어려움이 있죠. 안 그런가요? 선생님만 그런가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조금 익숙한 방식을 설명해 볼게요. 좀 익숙한 방식. 계속 얘기하지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너희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익숙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뭐 이번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개념이 뭐 편한 친구들은 되게 편한데 처음에 저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새롭게 쫙쫙 받아들이면 되게 편한데 기존에 하던 것들이 익숙하던 친구들은 벡터 개념이 되게 이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이 벡터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냥 풀면 이거 뭐 문제야? 그냥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야 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얘기했던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그 뭐 고1이나 수원수투 미적 확통에 더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한테 좀 팁이 되는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벡터의 개념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좌표의 개념은 익숙해요. 좌표의 개념을 벡터로 가져오면 뭐랑 비슷하다 그랬죠? 성분이랑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성분으로 풀어보면 조금 편해요. 한번 해봅시다. x라는 벡터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편의상 x, y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라는 벡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x 내적 x, x 내적 a 잖아요. 그럼 x 내적 x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a 내적이 있으면 ax 플러스 by죠. 요거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죠. 원이겠다. 정리하는 방식은 완전 제곱식. 해볼까요?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y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by인데 절반을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절반을 제곱하면 4분의 b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얘 반지름을 구해보면 r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게 복잡한 식이에요. 근데 우린 이게 되게 편하죠. 그죠?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에요. 뭐예요 이게 뭐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 이게 편하죠. 왜냐면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하는 것도 너무 편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점이 여기 있고 A라는 점이 A, B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중심은 요거의 절반. 그러니까 딱 여기 가운데 있네. 2분의 A, 2분의 B가 중심이고 그러고 봤더니 요 길이가 A제곱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거 절반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되겠네. 그래서 원이 요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구나 라고 바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길이만 놓고 보면 얘가 훨씬 짧아요. 얘는 뭐 이제 그림 안 그렸다 치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끝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풀이가 복잡하고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좌표에 대한 개념이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벡터의 개념 자체로 그냥 푸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항상 그냥 성분, 좌표를 도입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은 원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보니까 원이 나온 거지만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원인지 직선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성분을 놓고 보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딱 놓고 봤더니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럼 이거 직선이구나. 뭐 y는 ax 플러스 b다. 직선이구나.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얼마 이렇게 이거 원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타원, 포물선 이런 것도 배웠으니까 뭐 x제곱 빼기 y제곱 뭐 이렇게 이거 쌍곡선이구나. 이렇게도 다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벡터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성분의 개념으로 도입하면 언제든지 해결이 가능하니까 이 방법을 좀 기억을 해 두시라 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하면 벡터의 내용이 끝나고 우리 시험 범위는 벡터까지 우선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뒤에 중단은 대단은 또 문제풀이 다 할 건데요. 미리 좀 공부해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로 해서 벡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간 도형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